김정은 씨는 센 척을 하는 거지 사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일을 좀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의 글씨가 드러납니다. 유명인들의 글씨체를 분석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많은 경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글씨도요, 최근 글씨하고 옛날 글씨하고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최근 글씨를 선택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찾아서 보면 트럼프의 최근 글씨를 보면요, 이 사실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이 트럼프나 푸틴이 자기 사인을 한 걸 보면요, 막 이렇게 막 썼어요. 근데 이 러시아어하고 그리고 영어로 썼는데도 얼핏 보면 비슷해요. 이게 왜 그러냐? 둘 다 우리가 이 성격이요, 좀 더 이 필압도 높고요, 그리고 화도 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높습니다. 근데 푸틴은 조금 트럼프보다 좀 어떻게 보면요, 좀 전략적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오히려 이 지배하려고 하고 힘이 좀 강하게 느껴져요. 특히 이 아이를 쓸 때도 이게 보면 이 아이가 이렇게 힘을 준 게 이 필압이라는 게 되게 강력하게 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크게 이게 보이잖아. 이 처음 쓰는 D나 도널드 할 때 D자를 보면요, 이게 되게 크잖아요. 이렇게 큰 사람이요, 자기 과시가 심해요. 근데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글씨에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는 거죠. 푸틴도 그래요. 푸틴도 지금 C나 여기 크게 쓰는 것들을 앞에 글씨가 좀 크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둘 다 대통령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스트롱 리더라고 하는데 좀 강력한 리더십을 좀 발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경제가 위기에 있을 때 사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되게 선택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은요, 트렌드가 이런 강력한 리더의 트렌드가 아니고 사실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감과 그리고 함께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리더상으로 요즘에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의 그 글씨를 보면요, 우선 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김정은 님은 어떻게 보면 이 새해를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글씨가 좀 연결이 좀 되려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정은 글씨는 사실은 김일성의 글씨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반대로 이따가도 우리가 시진핑 글씨도 볼 텐데, 시진핑 글씨는요, 모태통을 상당히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글씨하고 점점점 보면 따라서 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왜 옛날서부터 글씨를 따라 시켰냐, 이거 동양적인 관점인데요. 그거는 자기 롤모델, 저 사람처럼 저런 강한 사람은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행동도 따라하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따라하고요, 그리고 글씨도 따라해요.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김정은 씨의 글씨는 사실은 좀 김일성 씨의 글씨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씨의 글씨는 앞에 글씨가 좀 이렇게 보면 좀 힘이 아주 필압이 좀 높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아까 트럼프하고 좀 다르게 쭉 기는 게 없잖아요. 왜 그게 그러냐? 김정은 씨는 사실은 센 척을 하는 거지 사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글씨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힘을 좀 줬다가 점점점 글씨가 가면서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는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글씨가 약간의 우상향하는 거는 확실하게 드러나요. 약간 우상향하는 건 드러납니다. 이건 노력을 하신 거는 아니고 원래 심리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미래지향적인 것이 좀 글씨로 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히읗자 쓸 때, 이 새해할 때 히읗자가 보면 약간 히읗자가 약간 이렇게 위로 똑바로 세우지 않고 살짝 좀 비슷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요것도 아주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힘이 강한 사람은요, 이거 바짝 세웁니다, 이거를. 히읗자 쓸 때. 근데 이거를 살짝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척을 하는 부분이 드러난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자간이 있잖아요. 자간을 보면 자간은 확실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의 글씨들을 보면 이 글씨가 완전히 침범하는 사람들, 유영철이나 이런 사람들 완전히 글씨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침범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히 글씨를 봤을 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좀 좋은 거는 뭐냐면 김정은 씨의 글씨 중에 이렇게 글씨가 이 행간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 행간이 떨어져 있는 거는 상당히 오히려 되게 이성적이다 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다행이다.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뭔가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좀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좀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게 글씨에서 드러납니다. 이것도 글씨가 최근 글씨로 좀 보셔야지 옛날 글씨보다는 최근 글씨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평 글씨는요, 되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분의 그 핵심 감정은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인 사람들은요, 글씨들이 뚝 보면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씁니다. 안정적으로 쓰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또 우리가 이 동양적인 측면에서는 글씨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인이 리더로 이렇게 발탁될 정도로 어떤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진념을 갖고 내향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삼국지의 관우처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향형인데도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오른다는 거는 정말 운도 좋았고요. 또 하나 본인이 좀 지금 롤모델로 갖고 있는 분이 모태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태통의 글씨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보면요, 여기가 이렇게 쓰면서 요 밑으로 내려 쓰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내려 쓰는 게 상당히 진념을 표현합니다. 근데 진념이 사실은 시진평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가다가 약간 꺾였어요. 근데요, 모태통 글씨를 갖다 보면요,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도 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많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사를 우리가 좀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체를 가지셔야 되는 건데 지금 단계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선필을 하려고 하는 단계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필에서 선필에서 이제 달필로 가면서 정말 자기 힘을 실어야 되겠죠. 아직 힘을 실지는 못하고 모사 정도 지금 하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안정적인 그 심성을 좀 가질 부분이다. 그래서 본인이 좀 온화한 성격이 글씨에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워렌 버핏은요, 성격으로 봤을 때 이분은요, 거의 완벽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글씨가 왜 완벽주의자라는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거의 자간이 거의 띄지 않고 다 연결을 해요. 거의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뭐가 하나 뒤틀리잖아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거의. 그리고 이분은 되게 정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씨 안에서 보이는 이 자간의 부분은 자신과의 거리라고 해요. 그 자신과의 거리가 좀 더 자기를 어떻게 돼요?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이분이 또 어떻게 보면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이분이 원래 글씨는요,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원래 쓰면 되게 날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글씨가 조금씩 어떻게 돼요? 약간씩 둥글둥글해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드시면서 그 날카로움이 어떻게 보면 둥글둥글해지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는 그 모습이 지금 선한 영향력을 많은 분들에게 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돼서 이분은 그 성격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봤을 때 통합을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격에서 벗어나야지 성품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버락 오바마의 글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볼 때는 최소 하나의 글씨보다는 글씨 2개나 3개를 통해서 우리가 교차 분석이라는 걸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글씨 하나만 봤을 때는 그때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좀 급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썼던 거를 좀 몇
몇 점 이렇게 같이 교차 분석을 해볼 때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우리가 글씨를 보면 거의 사인도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걸 봐서 이 사람의 글씨가 비슷한 성격의 글씨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되게 예의 바르신 분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글씨의 덩어리라고 하는데 이 글씨의 덩어리와 덩어리에 이 띄어쓰기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예의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이 그룹핑이 돼야 되거든요. 이 머릿속에 그룹핑이 돼야 되는데, 그 그룹핑이라는 것은 결국에 자기가 어느 조직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그 글씨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바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앞에 똥이 좀 찍혀요. 그리고 점점점 갈수록 글씨가 좀 얇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분은요 기획자예요. 기획자.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아주 세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힘이 좀 빠지는 스타일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일을 할 때 뒤에서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많이 흘리실 겁니다. 반대로 앞에서 뭔가 이게 치고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뒤에서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조직 안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조직 안에서는 우리가 기획팀이 있죠. 기획팀은요, 뭔가 새로운 플래닝을 짜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볍게 시작하고 깃발 꽂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글씨를 보면요, 우선 큰 특징 중에 하나도 필압이 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중요한 걸 T자를 봅니다. T자. T자에 이 T자를 어디다가 이렇게 쓰고 F자에 여기다 어디다가 쓰고 있느냐를 많이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끊을 때 중간에 딱 끊는 사람이 있고 약간 위쪽에 끊는 사람이 있고 여기 다르더라고요. 근데 특히 특징이 F를 좀 길게 내려서 이렇게 길게 하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나타나고요. 필압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쓸 때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은 또 아트적인 성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글씨 자체가 조금 이렇게 연결하면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감정의 기복이 좀 드러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감정의 기복이라는 것이 뭔가 창조하거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업앤다운이 좀 심해요. 자기가 좋을 때 굉장히 좋고 싫을 때 또 그 싫은 티를 엄청 내더군요. 그래서 적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양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서양적인 사람은 본인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딱 프렌드가 딱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서 자라왔고, 그래서 본인이 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민자에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류라는 거대한 부분들을 또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술적인 측면하고 또 이런 강력한 의지가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부분을 만들고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지나치게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지배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직원들이야 상관없겠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정이나 그 아이들이나 그리고 자기 프렌드나 아주 친했던 사람들도 너무 지배적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의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이제 깨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두 가지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은 글씨가 한글보다 어떻게 보면 한자를 많이 쓰셨어요. 한글은 잘 안 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영어는 있을 수 있어도 특히 그래도 글씨 자체는 되게 안정적이다는 것이 느낍니다. 어떤 부분이 또 이게 좋으냐면 이 옆에 이렇게 긴데 이게 길잖아요. 요거는 의지라고 하면요, 이건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의지와 지구력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의지도 강한 편이지만
뭐가 더 강하냐? 이분은 지구력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국을 하게 할 수도 있었던 측면도, 그런 부분도 글씨에서도 좀 나타납니다. 이게 또, 이 병자 썼을 때 병자에서 이게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되게 두껍게 쓰셨더군요. 이것도 되게 의지력이 다 아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힘을 줄 때하고 힘을 어디다가 뺄 때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적이 그다지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디다가 힘을 주고 어디다가 힘을 빼야 되는데 너무 힘을 주고 살다 보면 자기 에너지가 빠지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문제가 되고 너무 힘없이 살다 보면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예를 배우든 캘리그라픽을 배우든 글씨 교정을 하든 글씨를 하나의 패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힘을 주고 어떨 때 힘을 빼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더라고요. 이 힘을 빼는 게 참 리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리더에게 글씨 공부를 시킨 거예요. 힘 빼는데 글씨만 한 게 없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교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글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의 한 핏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씨를 쓰셨는데 여기도 특별히 우리 쓸 때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승만 대통령처럼 엄청 길잖아요. 이게 바로요 지구력이 엄청 좋으신 분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리을 쓰실 때 이걸 다 연결해갖고요 니은도 연결을 하셨어요. 이 연결의 욕구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감정 교류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글씨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반면에 김자를 쓰실 때 김자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자를 밑에 게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 돈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약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에 돈을 받아야 될 거를 잘 못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보면요. 글씨가 한글 글씨가 되게 글씨를 잘 쓰셨고요. 그리고 글씨를 보면요. 자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행간도 그렇고 되게 일정하게 딱 돼 있죠. 아까 우리가 빅5 이론에서도 보면요. 굉장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글씨 안에 그 성실함이 아주 드러났어요. 근데 그 성실함을 넘어서 지나치게 완벽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힘을 줄 때하고 힘을 뺄 때가 필요한데 힘을 안 빼세요. 그게 참 글씨 안에서의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실하신 분이 글씨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이 노무현 대통령의 글씨를 보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글씨를 쓰셨죠.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때 아를 쓰실 때 아가 상당히 기세요. 그리고 노무할 때 무자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길죠. 이게요 사실은 이게 의지가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그리고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애니어그램 1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둘 다 똑같이 지금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글씨가 글씨에 대한 심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본인들은 자기답게 글씨를 쓰신 거예요. 대통령까지 된다는 사람은 정말 리더십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더라고요. 명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명필이 되려면 자기답게 자기 글씨를 찾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특히 이 미음자 같은 경우를 보면 미음자가 밑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열렸죠. 위도 열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굉장히 개방적이셨던 거고요. 밑에도 어떻게 돼요? 챙기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자의 이 밑에도 보면요. 어떻게 돼요? 열렸죠. 그리고 위쪽도 열렸죠. 그래서 실제 그 삶에 우리가 자서전을 보든 뭘 보든 다 드러납니다. 글씨 안에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보면요. 글씨가 지금
최후로 써 있고요. 그리고 최자가 보면 치읓자가 조금 크게 쓰시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자는 좀 밑으로 내려 쓰는 거. 아까도 이거는 지금 대통령들 정도 다 되신 분들은 정말 이게 자기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대통령까지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글씨 안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들이 또 특징이냐면 이자를 쓸 때 이자를 이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쓰셨는데 여기 갈필이 됐다는 게 뭐냐면 아주 진하지 않고 약간 흐리게 썼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거를 연결하려는 부분이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글씨의 어떤 선명도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측면이 생긴 거죠. 사실 명자도 너무 흘려 쓰다 보니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좀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의 글씨가 그게 드러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좀 빨리 한다라는 게 글씨 안에 드러나더라고요. 속도라고 해요. 그리고 속도가 글씨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현대건설 사장 하셨을 때는 정말 이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는데 그런 부분들을 속도로 많이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련이 돼서 글씨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글씨를 보면요, 글씨 자체가 상당히 이게 글씨 자체가 우가 약간 상향이 아니라 우상향보다는 우하향이 약간 있어요. 약간은 하향입니다. 이 하향이라는 거는 과거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글씨 자체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요 미래지향적이고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게 과거지향적인 게 글씨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글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 쓰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글씨를 이제 평평하게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지 않으면 좀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올리세요. 그냥 이렇게 위로 올려서 미래지향적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글씨가 자기도 그런 생각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수록 너무 과거에 집착을 할수록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현재다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리고 과거도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과거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글씨에도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책임감은 되게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호구 영령들이나 이 글씨의 자간을 보면요 되게 촘촘하면서 나름대로 이 간격, 예의나 이런 것도 되게 바르신 분이다라는 것들이 글씨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글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같은 경우를 보면요, 우선 글씨가 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랍이 좀 높으신 분이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수동적인 화를 내실 거예요. 그냥 확 화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불공정했을 때 그거에 대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게 글씨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들이 글씨에 나타나는데요, 히읗자 보세요. 히읗자가 이게 똑바로 세워지지 않고 약간 옆으로 세워졌어요. 이렇게 옆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의 글씨의 특징이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는 스타일의 리더다라는 것이 글씨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문자할 때도 이게 되게 길잖아요. 그 대통령들이 대부분 보면요, 이 지구력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 대통령이 돼요. 끝까지 자기가 살아남고 끝까지 자기 나름대로 지구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씨 자체를 봐도 그 사람의 삶이 글씨 안에도 보인다. 이거를 너무 심리적인 측면만 보지 마시고요, 문화적인 측면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글씨를 잘 써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글씨를 잘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옛날에 하나의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 노트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자기가 글씨를 써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둘 중 안에 어떤 사람이 점수가 높았을까요? 당연히 바로 손으로 쓴 사람이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선 노트북으로 내가 이걸 치다 보면요, 그거 자체가 결국에 내 머릿속에 남지가 않습니다. 결과 위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험 공부할 때 손으로 막 연습장에다가 막 썼던 기억 나지 않으세요? 그걸 왜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몸으로 체득한 겁니다. 바로 손이 움직이면 이 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저장을 하는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되는데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과학을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구순화가라고 해서 입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 뇌가 사실은 손의 지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이 입으로 그리고 또 구족화가라고 해서 이분들은 발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나중에 요즘 뇌를 찍을 수가 있으니까 뇌를 찍어 보니까 손의 지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류가 어떻게 보면 이 동물에서 이렇게 인간으로 진화한 과정 안에서 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바로 동물과 차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이 쓰는 것 자체가 결국에 우리가 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뇌가 퇴화되는 것들을 방지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가 또 있냐면 수녀님들이 이 손으로 글씨를 쓰시고 일기를 많이 쓰셨는데 이분들이 장수한다라는 연구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인생의 초반에 있든 인생의 어떤 시니어에 있든 내가 지금 글씨를 어떻게 보면 안 써서 악필이신 분들은 글씨를 고쳐서 이 선필로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착할선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할선자가 아니라 신선선자예요. 신선선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에고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마음을 현존해야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지혜가 생기고 거기서 자기가 뇌에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도 보면 김주환 교수님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경험은 많이 하잖아요. 경험적 자아만 발달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 경험적 자아만 발달이 되면 안 되고 그거를 기억하는 자아가 발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기억하는 자아가 발달이 되려면 어떻게 발달이 돼야 되냐? 손으로 쓰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당연히 글씨를 쓰면 뇌가 섹시해져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글씨를 쓰시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악필에서 선필이 되고요 선필에서 그걸 쓰다 보면요 달필이 돼요. 내가 하루 이틀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글씨가 바뀌려면요 3개월 이상이 걸려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한 번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힘이 중요합니다. 그걸 뭐 2시간, 3시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딱 15분만 하십시오. 하루에. 저도 15분만 하니까요. 원래 저도 악필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서부터 글씨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글씨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글씨가 선필이 되고 달필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명필이 된다는 것은요.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글씨를 갖게 되고 자기다워지는 것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좀 더 이 글씨체에서 드러나게 되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씨체만 보고도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나요? 우선은 우리가 뭘 하나 가지고 이거를 확대 해석하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사실은 글씨가 왜 중요하냐면요. 글씨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운 글씨라고 합니다. 배운 글씨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래 쓰던 글씨가 있고 배운 글씨는요. 내가 마음 먹으면요. 캘리그라픽을 배웠다 그러면 캘리그라픽으로 이게 할 때는 글씨가 잘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도구를 붓이 아니라 다른 연필을 한다든지 아니면 만연필로 하면요. 또 달라져요. 그것도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연필로도 계속 하게 되면 그때 캘리그라픽에서 배웠던 부분이 통합이 되면서 거기서 실력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부분이 안 되냐면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근육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근육을 내가 이걸 노력을 해가지고 이 근육이 강화된 사람이 있고 그냥 근육은 갖고 있지만 그 근육을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이 근육이 단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씨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성격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화적 소양을 그 사람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 프랑스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요, 우선 글씨를 써가지고 보내라고 해요. 그리고 우편으로 받은 다음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만나지 않아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심지어는요, 프랑스에는 뭐가 있냐면요, 필적학과가 있어요. 따로. 왜 필적학과를 배우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류가 이 글씨를 통해서 자기 소양을 닦았던 거, 이게 서양이든 이 서예든 이 문화적 소양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데 글씨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채용할 때도 이 컬처핏이라는 걸 봐요. 우리 조직의 문화에 정말 이 사람이 영화도 많이 보고 정말 이 나름대로 미술도 많이 보고 자기 나름대로 문화적 소양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근데 한 가지 이 직업은 잘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협력을 안 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죽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글씨라는 걸 볼 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문화적 소양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볼 수 있냐면 범죄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글씨를 보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요,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MBTI만 하잖아요. 근데 MBTI라는 것은 뭐냐면 자가 진단이에요. 내가 누구와 나를 진단을 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진단을 하는 거니까 내가 착각을 하고 있으면 결국에 다르게 체크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할 때요, MBTI로 채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요, 스스로 체크하고 내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BTI로 채용하는 거는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실제 시뮬레이션을 시켜봐야죠. 이 사람이 글씨를 써봐라. 다른 사람이 써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직접 쓰면서 그 사람이 뭔가 프로그램을 짠다. 그럼 그 프로그램도 지가 직접 지금 짜도 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KT라는 회사에서 옛날에는 프레젠테이션만 했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이 뭐냐면 발표만 시켰어요. 발표만. 그러다 보니까 잘못 뽑게 되니까 요즘 뭘 하냐면요, 컴퓨터를 주고요, 자료를 줘요. 그리고 자기가 컴퓨터를 친 다음에 본인이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PT를 하게 시켜요. 왜 그러냐면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냥 한 가지 지표로 그거를 파악한다?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글씨 하나로만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글씨로 그 사람의 문화적 소양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글씨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글씨를 크게 쓰는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외향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글씨가 크게 쓰고요. 또 글씨를 작게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심한 것들이 글씨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글씨가 또 이렇게 필압을 줘서 글씨를 크게 이렇게 눌러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화가 좀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절제를 못해가지고, 아니 또 보면서 선생님도 화가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화가 많습니다. 제가 이 불의를 보면요, 제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좀 화가 좀 많은 편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성격에 대해서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심리학적으로는 사실은 이 부분을 증명이 잘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심리학자들은 뭘 쓰냐면요, 빅5라는 모델을 써요. 이 어떻게 보면 빅5라는 게 5가지인데 그 5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바로 개방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개방성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 글씨로서 개방성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사각형 중에 사각형에 이게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열린 사람들을 우리가 개방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글씨 안에 그게 드러나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면 좋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실성이 있어요. 성실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타나냐
드러나냐면 이 글씨의 자간이나 행간이라는 것이 이게 일정하게 쓰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성실하게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만 그게 성실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글씨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간을 맞추는 거를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실성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게 드러나냐면 바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외향성이라고 해요. 글씨가 크게 쓰는 사람들은 크게 쓰는 것들이 외향성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빅5 용어에서 자기 표현력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게 이제 외향성이 드러납니다. 또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도 막 친한 척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친화력이 높게 나와요. 근데 이런 글씨가 보면요, 오히려 상단이 좀 여백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여백을 좀 넣어줘요. 그리고 펜을 좀 더 압력이 강하지 않고 남들에게 지배적이지 않더라고요. 지배적인 사람이 이 필압이 높고요. 반대로 이 친화력이 높은 사람은 글씨가 좀 어떻게 돼요? 힘이 좀 어떻게 돼요? 가볍게 써요. 그리고 이 친화력이 높은 사람들이 예술적인 성향도 좀 높은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친화력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고요. 감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죠. 이게 친화력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신경증이라고 해서 이 신경증이 높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 글씨가 삐뚤빼뚤 거려요. 그게 그래서 사실 이게 드러납니다. 글씨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사실 글씨를 통해서 그 사람 본다는 거는 심리학적인 이 빅5 이론을 통해서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코치 연구소의 윤영돈 소장입니다. 현재 한국 커리어 코치 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혁신처의 정책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